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미덕이라고 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뭐 근면, 즉 부지런함도 그 중 하나죠. 그 외에도 많습니다. 뭐 예의도 있고 많은 것들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볼 때 누군가가 근면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기분이 별로다 이러면은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왜 자기 자신의 문제냐면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현명하게 잘 해결하는 사람은 내가 왜 지금 이렇지 이런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고 나서 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내가 해결해야 할 내 문제지 어, 타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나는 다음에는 같은 문제를 겪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이제 잘 파악해둬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근면이라고 하면 부지런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이제 미덕이라고 하죠.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면 아름답게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지런하다라는 것을 이제 지켜보는 사람이 기분이 좋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야기가 되죠.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즉 왜 근면해야 하느냐 하면 이번 잘 들어보십시오. 근면함이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야 하는 것이죠. 너는 왜 근면하지 않냐? 이러면서 혼을 내면 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설명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분명히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어? 좋은 일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혼을 내는 것도 어, 사랑에서 나오는 거면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잘 안 된다면서 어? 그 문제가 자기 자신의 내면에 생겼는데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인정하지 않고 남의 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해야 이 내 속병이 사라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 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면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이러면은 누가 근면을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근면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릴 적부터 그런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 부지런하게 살면 너가 나중에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다. 남들은 그런 기회가 없어가지고 고생도 하는데 너는 열심히 하면은 분명히 잘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너의 인생에 그것이 얼마나 좋게 다가오겠느냐. 이러면은 그렇군요.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거죠. 못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우리가 아무리 미덕이라 하더라도 금연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는 금연하지 않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왜냐? 그렇게 혼내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폭력은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이 피해자가 될 상황에는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에게는 또 폭력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모순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모순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것이죠. 머리를 써서. 내가 가하는 폭력은 당연한 것이고, 남이 나한테 가하는 폭력은 나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저도 공감을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내면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치의 올바른 것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치가 맞게 이제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또 해봤냐면 여러 가지로 하지만 자기 자신이 뭔가 급하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노력을 해서 그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되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시험을 치고 있는데 뭔가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그래서 이성을 잃어가지고 왜 나만 잘 모를 것 같지 이러면서 갑자기 옆 학생에게 막 뭐라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내면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자기 자신이 지금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열심히 자기 자신이 노력을 해야 그 상황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유를 그렇게 드는데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내면에는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집에 불이 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알아차려서 그 불을 꺼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남의 집에도 불을 내야 되겠다 이러면서 남 탓을 그렇게 해버리면은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이죠. 그게 카르마가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문제를 만들어 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 용서를 하면은 그 불을 빨리 잘 끄고 그 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을 용서를 한다면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그 사람 덕을 보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도와준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도와주면은 뭐 새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집에 불났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는 괜찮다 해놓고 처벌을 해버리면서 이제 문제가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일단 현재에 충실하자. 현재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잘 알아차리자 라는 것이죠. 불이 났으면 불을 꺼야지. 이성을 잃고 어디 딴 데 가가지고 막 딴거하고 있으면 자기 집에 불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우리가 잃는 상황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현재 해야 할 일을 잘 찾아서 그래 불을 끄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 물을 이렇게 끄면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조금 나는 그런 거는 이제 빨리 이렇게 평소에 물이 날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좀 놔둔 그런 걸 찾아가지고 부어버려서 끄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불 끌 도구가 잘 없다 그러면 물이라도 좀 놔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남 탓을 해서 새로운 문제를 자기 자신이 더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또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근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께서도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잘 생각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